씨 없는 수박, 붉은 자몽. 이 놀라운 발견의 공통점은 방사선 육종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잘못 다루면 위험하지만 이롭게 활용하면 사람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는 방사선. 국내에서도 이를 통해 슈퍼종자 개발에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우리 토종 종자를 지켜내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리는 강시용 박사 연구팀을 만나보자.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그 부설 연구기관인 첨단방사선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방사선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되었다. 환경, 생명공학,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이 유익하고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이들.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육종 기술을 통해 국내 종자 산업과 농생명 과학의 발전을 이끌며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이 도입되기도 전에 방사선 농학연구소가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때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농학연구소를 설립해서 우리나라 식량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었습니다. 우장춘 박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식량 자원을 개발했는데 그러다가 1973년도에 이 육종연구소가 없어집니다. 육종연구소가 없어지고 원자력연구소에 통합이 돼서 소규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가 다시 2005년도에 우리 연구소가 생기면서 육종 분야 다시 재활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육종 자원을 개발해서 IEA에도 등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식량 자원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 감마 파이토트론 시설, 일종의 방사선 조사실로 이곳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품종들이 탄생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의 어벤져스. 화훼 및 식량 작물의 신품종을 연구하는 30명의 전문 연구원들 중 오늘의 주요 연구원을 소개한다. 벼 육종 연구를 담당하는 황정은 연구원. 다양한 기능성 쌀 개발이 그녀의 손에서 이뤄진다. 연구의 총괄이자 팀을 이끌고 있는 강시용 박사. 방사선 육종 기술로 새로운 품종의 유전 자원을 개발하는 육종 연구의 베테랑이다. 이들은 인공 환경 시설인 감마 파이토트론을 통해 식물이나 종자의 돌연변이를 만든다. 감마 파이토트론이란 적은 양의 방사선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장기간 쪼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시설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사선을 길게 쬐일수록 돌연변이 품종이 잘 생겨나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이 있을 때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돼 있다. 현재는 벼와 난, 고추 모종을 장기간 조사해 돌연변이 유발 효과를 시험 중이다. 여기 분홀에서 나오는 그 이삭을 갖다가 그 종자를 한번 수확을 해서 내년도 파종을 해가지고 변이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식기 때도 차이 많이 있어서 분홀기 조사 끝나고 나면 생식기 때도 벼 식물체 넣어가지고 그때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전 자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벼 품종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연구진. 총 14종의 품종을 개발하고 올해 초에는 기능성 벼인 토코 홍미 개발에 성공했다. 흑미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서 종도 보급되는 종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홍미 같은 경우에는 보급되는 종이 많지 않고요. 최근 연구 결과들에서는 흑미보다 오히려 홍미 쪽이 암세포 관련해서도 더 기능이 뛰어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토코 홍미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과 토코페롤 함량이 모두 뛰어난 기능성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미 대신에 그리고 백미랑 섞어서 먹었을 때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품종 개발에 이용되는 방사선 육종 기술이란 무엇일까? 식물이나 종자에 방사선을 쪼이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 꽃의 색이 변화하거나
병충해에 잘 견디는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 후대에 우수한 형질을 갖는 돌연변이체를 선발, 유전적인 고정 과정을 거치면 새 품종이 탄생하는 것이다. 돌연변이라고 하여 유전자 변형 작물인 GMO와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GMO는 작물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주입해 기존 작물이 가지고 있지 않던 특성을 발현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방사선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연이은 원전 사고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방사선 육종 역시 위험하지 않냐는 오해가 뒤따른 것이다. 사람들은 늘 의심의 눈초리로 연구진에게 묻는다. 방사선 육종 정말 안전한가요? 그 원전 사고 같은 경우는 그 방사성 물질이 그 원자로가 이제 파괴가 되다 보니까 그 방사선 물질이 밖으로 이렇게 분출이 돼 가지고 분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냉각수에 그 묻혀가지고 이제 주변 지역이나 그 해양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감마선 같은 경우는 코발트 60이라는 그 방사선 물질이 그 용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뭐 나올 염려성이 없습니다. 전혀 뭐 잔류한다든지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우리 체내에 그 방사선이 잔류하지 않는 것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방사선은 잔류하지 않을까?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강시용 박사를 따라가 확인해보자. 저준위 감마선 조사 장치를 이용해 벼 종자에 감마선을 조인 후 방사선 잔류량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방사선 육종에 주로 사용되는 감마선은 투과력이 뛰어나 식물체에 조사된 후 잔류하지 않는다. 방사선 조사가 시작됐다. 식물에 가해지는 방사선 양은 약 300g. 이 정도면 사람이 직사할 만한 수치다. 그렇다면 식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종자 속에 정말 방사선이 잔류하지 않는지 계측해보기로 했다. 조사된 시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종자와 방사선 조사를 거친 종자를 비교 측정하는 연구진. 방사선 측정기에 각각의 종자를 넣고 분석을 시작하는데 1920년대 방사선이 생물체의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발견된 후 안전성을 입증받아 80년 동안 활용된 기술. 방사선 육종 정말 안전할까? 결과가 어떤가요? 네, 결과는 여기 보시다시피 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분석 결과 종자 속 방사선 잔류량은 제로. 자연 상태의 종자처럼 깨끗했다. 그렇다면 방사선 육종 기술로 개발된 연구진의 토코홍미는 기능성 물질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을까? 노화 억제에 탁월하다는 토코홍미. 그 비밀의 성분이 무엇일지 원품종과 함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두 쌀을 곱게 빻아 고운 가루 상태로 샘플을 만든 연구진. 이렇게 만든 샘플에 추출액을 부어 성분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시료를 보관한다. 24시간 경과 후 원품종과 토코홍미의 성분을 분석해봤다. 성분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원품종에는 소량 함유되었던 토코페롤 함량이 58% 증가한 1.62mg으로 검출됐고, 특히 원품종엔 없던 안토시아닌 성분이 토코홍미에선 409 마이크로그램으로 높게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쌀의 항산화 성분이 대거 증진된 것이다. 안토시아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색소체로서 우리 몸의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염, 항암 효능을 지니는 대표적인 기능성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먹는 우리가 육종한 대부분 품종에서 이 색소체의 변이가 일어난 품종들은 자연계에 없는 새로운 안토시아닌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 벼에 없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됨으로써 우리 인체에 아주 유익한 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의 야외 포정 시설에 재미난 풍경이 펼쳐졌다. 3만 제곱미터의 논에 동네 어르신과 연구원들이 총 출동한 것이다. 오늘은 바로 연구소의 연례 행사인 모내기를 하는 날. 알아서 척척 물정화를 신고 장화가 흘러내리지 않게 허리춤에 고정하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논으로 향하는 연구원들. 이번 파종철에는 토코 홍미와 새롭게 개발 중인 모종들을 심기로 했다. 드디어 흥겨운 모내기가 시작됐다. 떼줄 4칸 띄어요. 뒤로 물러서세요. 어머니 하나만요. 여기 있어요. 마치 아기를 다루듯 한 가닥씩 모종을 떼어내 줄간격에 맞춰 심는 사람들. 이렇게 직접 수작업으로 종류별로 나눠 심지 않으면 벽끼리 자가 수정을 해 선별한 종자들이 모두 섞이게 된다. 그래서 기계 없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일이 연구원들의 손을 거쳐야 하고 벼가 크는 순간에도 계속 키를 재고 이삭 수량을 헤아리며 변이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벼의 경우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고 등록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래서 신품종이 탄생했을 때 가장 기쁘다는 연구원들. 그중 으뜸은 역시 벼 육종 연구를 담당하는 황정은 연구원이다. 연구보다도 논일이 더 힘들었다는 그녀. 이제는 새로운 품종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설레는 날이다. 오늘 심은 모는 가을에 수확해 그중 가장 우수한 계통 5종을 선발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들하셨어요. 고된 모내기가 끝나고 쉴 틈도 없이 어디론가 향하는 연구원들. 대체 또 어딜 가세요? 저희 돌연변 육종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노건찰벼 재배하는 농가예요. 노건찰벼 재배 판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차 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농가에 방사선 육종 종자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가는 농가 역시 6년 전부터 연구진이 개발한 노건 찰벼를 무료로 보급받아 농사를 짓는 곳이다. 이렇게 연구진은 2006년부터 총 14톤의 종자를 농민들에게 무상 분양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 농업의 근간인 종자. 하지만 국내에 재배되는 상당수의 종자가 외래종이다. 문제는 2012년부터 외국 종자를 도입해 재배를 할 경우 종자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좋은 종자는 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려 농가 운영에 큰 부담을 준다. 방사선 육종으로 개발된 우리 고유의 우수 종자는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순간을 위해 숨가쁘게 뛰어온 연구진. 무료 종자 분양과 더불어 재배에 대한 자문을 통해 농가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다양한 그 품목의 육종을 하고 있는데요. 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4가지 품종을 개발해서 품종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보급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섬유자원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캐나프 품종도 우리나라 최초로 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해 같은 경우는 그 외성무화라든지 이런 품종을 6개 지금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 그 화해 품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국화라든지 난 이런 신품종도 또 개발을 해서 실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민간 그 육종업체라든지 또 민간 육종가들하고 이렇게 기술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한 또 육종업체들이 방사선 육종 기술을 이용해서 난이라든지 다육이라든지 또는 과수 품종 개발에 많은 성과를 최근에 내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이제 농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짓다 보니까
이 노건철벽가 발화가 좀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약간 이제 예. 불규칙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 사실 애로사항이 그거거든요. 아, 예. 이게 아무래도 출수기가 늦다 보니까 예. 다른 그 벼보다 이게 좀 미숙종자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육종하는 것 중에는 원래 이제 이 노건철배도 원품종에 비해서는 이제 키도 작게 하고 출수기를 좀 앞으로 당겼었는데 예. 키를 좀 더 작게 하고 이게 조금 출수기를 좀 더 당겨가지고 수량성이 좀 더 높은 걸로 지금 뭐 그럼 앞으로 개발 중에 있거든요. 저희 이제 농사짓기 좀 편해지겠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실제 농가의 애로사항을 확인한 것도 연구의 하나다.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추후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새끼 먹는 밥,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없을까에서 시작된 연구진의 노력은 농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일반 종자는 자가 채종을 하다 보니까 다른 품종하고 이렇게 좀 섞여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사선 연구소에서 그 종자를 공급받아서 농사 짓다 보니까 노건철배에 대한 순수성, 그 기능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소비자들한테 팔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진짜 믿을 수 있는 기능성 쌀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저희들은 그 기능성 쌀을 재배를 함으로써 약간 이제 고부가 가치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참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날 연구소의 아침이 밝았다. 이른 아침부터 회의실에 모인 연구진. 지난해부터 연구진은 민간 육종 기업과 함께 차세대 기능성 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연구는 밥을 하면 구수한 팝콘 향이 나는 신품종 향미. 최근 건강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가 증가되며 기능성 쌀의 식감과 향까지 업. 세계 시장을 겨냥한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방사선 조사한 거는 그 포장에 어떻게 심어봤어요? 예, 금년도 여기 연구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육종 처리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처리된 종자들을 50평 이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조사된 개체들을 지금 이식하고 있고요. 어떤 처리 그레이에 따라서 어떤 처리도 잘 된 것 같고 아마 좋은 자원들이 금년도에 좀 많이 좀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방산 조사해가지고 그 포장에 심은 거 한번 보러 좀 나가볼까요? 예. 이 벼는 연구소가 개발한 영양 성분 가득한 기능성 벼에 기업이 보유한 향미를 교배시킨 신품종이다. 연구원들의 바람을 담고 쑥쑥 자라나고 있는 벼.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다. 상업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곧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인데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네. 내년에 이제 돌연변이치가 나오는지 내년에 또 확인을 해야죠. 뭐 처리 농도라든지 또 그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금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다양한 변이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에 40여 건이 넘는 기술을 이전. 우리나라 방사선 기술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연구소. 앞으로 세계적인 종자 경쟁에서 국산 품종이 우뚝 서길 기대해본다. 교배 육종 방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품종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사선 육종을 활용하게 되면 특히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방사선 육종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자력 연구소와 함께 이제 개발하고 있는 품종은 이제 그 어떤 저함밀루스 계통의 또 낮은 강도의 어떤 향을 가진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그 어떤 세계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떤 통용될 수 있는 그 우수한 향 소스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금 방사선 육종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부터 어떤 제품들이 아마 하나둘씩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게 모르게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방사선. 그리고 위험한 물질이란 오해와 편견에 맞서 오늘도 현장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연구원들.
과연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첨단 방산 육종 기술이라는 걸 또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한 기술이 국내 여러 그 산학연 연구자들은 육종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그 국내에 구축이 된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그 양성자 비임 육종 기술 또는 이제 지금 건설 중인 그 중립자 가속기를 이용한 중이온 비임 육종 기술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이온빔을 갖다가 그 육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또 꿈이고요. 제가 여기 입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자포니카 종의 방사선을 조사해서 방사선 돌연변 육종 작물 개발에 주력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 자포니카 종은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만 수요가 많은 벼 작물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인도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인디카 종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서 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가 개발한 방사선 육종 작물이 재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간 해외로 흘러간 종자 로열티는 약 800억 원. 우리 고유의 종자 개발에 힘쓰지 않는 한 앞으로 치열한 종자 경쟁에서 도태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에 맞서 우리 농산업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는 연구원들. 방사선 육종 기술을 통해 향후 우리의 종자 주권을 되찾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날을 기대해 본다.